부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넓이는 뭐였지? 넓이는 평면에서 평평한 평면에서 차지하는 크기, 그치? 그게 넓이지.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서가 아니고 공간에서, 되겠니?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하거든요. 자, 적어볼게. 부피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크기. 응? 8번. 일까? 8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피는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크기를 우리가 이제 부피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중에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보자.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너희가 밭을 사야 되거든. 논을 사야 되거든. 그럼 논을 살 때 얼마만큼 살지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부피를 생각해야 될까요? 넓이를 생각해야 될까요? 넓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사장이 됐어. 사장이 돼가지고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을 이제 가동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음료수를 담을 용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그러면 그때 그 용기는 넓이를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부피를 생각해야 될까? 부피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기준이 뭐뭐 있느냐면 길이를 재는 거 했었고 그 다음 또 뭐 했었죠? 넓이 재는 거 했었고 지금 이제 뭐 한다고? 부피. 얘들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삼각형의 둘레다 생각해보자. 삼각형의 둘레는 길이일까요? 넓이일까요? 부피일까요? 그렇지, 길이지. 그렇지. 삼각형 둘레는 그 도형을 두르고 있는 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항상 생각할 때 단위를 길이를 쓸까, 넓이를 쓸까, 부피를 쓸까를 잘 생각해야 돼. 이 세 개가 다른 점 알겠니? 됐지? 자, 길이는 뭐 하는 거지? 요렇게 어떤 선이 있을 때, 요 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긴지를 재는 것이 길이지. 그렇지? 그런데 요것을 한 변으로 하는 요런 어떤 도형을 그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것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 맞니? 넓이. 자, 그런데 우리가 요런 거, 요렇게, 요것을 한 변으로 하는 요런 상자를 만들었다. 생각해보자. 상자.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않네. 요 상자의 크기를 재려고 하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부피를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그 물체가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피를 얘기할 때는 단위가 필요하겠지. 우리 길이 잴 때, 넓이 잴 때 다 단위 생각했었지. 지금 부피 잴 때도 단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1세제곱센티미터는 어떤 단위일까요? 라고 하냐. 자, 요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가 뭐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1cm. 미안하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 요거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육면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니? 네. 정육면체의 뜻이 뭐더라? 네. 정육면체의 뜻. 정사각형으로 어.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오, 맞아, 맞아. 정사각형 입체적.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 그게 어떤 모양이지? 주사위 모양. 그치, 주사위 모양. 그런데 그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어. 자, 선생님 지금 요거 들고 있는 게 한 모서리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거든요. 이거 보이니? 네, 요 정도 크기. 진짜 됐지? 1cm예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우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지우개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요런 게 몇 개 들어가면 되는지 생각하면 되겠지. 예. 그치? 얘가 지금 가로로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번, 네 번 들어가니? 세로로는 몇 번 들어가는지 볼까? 세로로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니? 네. 한 번? 그죠? 한 번. 그리고 높이 1층까지만 쌓을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이런 게 4개 있으면 되잖아. 물론 4개 있는 것보다 조금 크긴 큽니다. 그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4개 있는 거니까 이것의 부피를 뭐라고 하면 되게요? 4cm. 그렇지. 4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도형의 부피가 정해지는 거 됐어. 자, 그러면은 3번에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다음 직육면체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조그만 1cm, 1세제곱센티미터인 이러한 정육면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지금 가로로는 몇 개 들어가겠니? 6개. 가로로 6개 들어가요. 자, 세로는 5개. 자, 우리가 네 개. 가로 세로 높이를 할 때, 자, 요거를, 요 길이를, 자, 여기서기까지 길이를 가로라고 할 거고, 요 길이를 세로라고 할 거야. 4개. 얼마만큼 높은지를 높이라고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세로로 몇 개 있어요? 세로로 4개 들어가는 거 맞니? 네. 자, 그러면 1층은 총 몇 개지? 6개가 4줄이 있으니까 1층에 몇 번 들어가? 24개. 그렇지. 1층은 24개가 들어가지. 그런데 이런 게 높이가 몇 층? 5층. 5층이지. 그러면 전체 부피는? 24. 그렇지. 부피는 24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24 곱하기 5 하면 120. 12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자, 이 부피는 여기는 조금 이따가 쓰고 5층이므로 전체는 개이다. 선생님 잠깐만요. 가로는 6개, 세로는 4개, 1층은 그럼 24개지. 1층 개수를 어떻게 구했죠? 6 곱하기 6 곱하기 4 하면 되지, 그치? 자, 1층에는 6 곱하기 4 해가지고 24개. 근데 높이는 5층이니까 전체는 24 곱하기 5로 한 120개 되는 거 맞니? 네.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있는 거다? 1세제곱센티미터가 120개 있으므로 부피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 12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선생님. 응? 네, 중학교 때 가서 또 최저능력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중학교 때 가서는 대분수 안 나온대요. 맞아요. 대분수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표현을 대분수로 안 고치는 것뿐이야. 대분수가 나오긴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은 어. 크기 개념이 없어가지고 대분수. 너 어떻게 잘한다? 8번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됐죠? 자, 3번. 그러면은 우리가 직육면체 부피 이런 거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 뭐만 하면 되지? 결국에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가는지만 보면 되지. 그런데 그 몇 개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가로로 몇 개 있고 세로로 몇 개 있고 높이로 몇 층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가로로 몇 개 들어가는지가 바로 6cm잖아. 세로가 4였고 높이가 5였으니까 결국에 6하고 4를 곱해서 1층 24가 나왔고 이런 게 5층이라서 5를 곱해가지고 120이 됐지. 그럼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빵 쉽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가로가 지금 6cm고 요거 6cm고 세로가 4cm고 높이가 5cm지. 그러면 6하고 4하고 5하고 다 곱하면 120인데 얘들아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졌지? 센티미터가 3번 곱해졌죠? 그래서 여기를 뭐 하면 된다고?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돼.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진 횟수를 얘기를 해요. 그럼 4번 곱하면 응. 4번 곱하면 4제곱 그런 거 없어. 4번 곱하면 4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4제곱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4제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그건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3번 곱해서 세제곱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넓이 같은 거는 어떻게 써? 우리가 이렇게 가로 길이가 6cm고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니? 가로 곱하기 세로 했지. 그러면 가로 6cm하고 잠시만 세로 4cm를 곱하면 4, 6, 24를 했고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졌어요? 2번 곱해졌으니까 센티미터 적고 제곱 적으면 돼. 이제 그걸 알겠다. 되겠어? 광민이 뭐? 선생님, 선생님은 센티미터를 어떻게 W로 적어요? 아니 그냥 빨리 적어서 그래. 대충 적어서 그래. 대충. 아이, 자, 됐죠? 여기까지. 저거 있거든. 이러네. 자, 어떻게 됐는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 생각해보자.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길이가 똑같겠지? 그러면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곱할 때 똑같은 숫자를 몇 번 곱하면 되지? 3번. 3번. 그쵸?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3번 곱하면 되죠. 자, 요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6cm, 6cm, 6cm 이렇게 곱할 때 6을 3번 곱한 것을 6 세제곱이라고 나중에 표현할 거야. 맞아요. 할 건데 아직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똑같이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한 모서리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3이면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이렇게 3번 다 적어줘야 돼요. 자, 얘들아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3 하면 될까요? 네. 아니요. 자, 6 곱하기 3하고 6을 3번 곱하는 것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같은 숫자를 총 3번 곱합니다. 자, 요거 끝이에요. 음. 8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6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 길이 요게 작은 단위만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강의실 같은 이런 공간의 크기를 잰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몇 번 들어가는지 일일이 다 세면 너무 힘들겠지. 커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얘보다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럼 1cm가 100개 모인 게 뭐더라? 미터. 1m.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보다 좀 더 큰 단위를 설정할 건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1세제곱미터라고 해요. 1세제곱미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 한 모서리의 길이가. 그래.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육면체가 있을 건데 그 정육면체의 부피. 자,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m가 어느 정도 됐니? 1m가. 그 정도. 요 정도 되지.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상자를 생각해야 돼. 진짜 크다. 그죠?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상자. 그러면 그 상자 안에 좀 예를 들어서 좀 엄청 크겠죠? 상자가. 그쵸? 그래서 이제 그만한 상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교실의 공간의 크기를 세제곱미터로 대충 어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가로 길이가 얼마지? 가로가 1m, 2m, 3m, 네? 3.5? 3.5. 됐니? 조금만 설명하면. 진짜 진상 아저씨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민규야. 이때까지 있다가. 진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강의실에 크기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 몇 세제곱 미터 정도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가로로 몇 미터 정도 되는 거 같아? 3.5. 3.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쵸? 자, 가로가 3.5고 세로는 얼마 정도 될까요? 8, 4? 아니야. 3? 세로가 하나, 둘, 셋, 세로가.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m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박 크다. 자, 높이는 몇 미터 될 것 같니? 높이? 2m? 높이가 2m? 2m 넘지. 한 2.5m 정도 되겠다.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전부 다 곱하면 되겠지? 네. 곱해봐. 완전 큰데? 곱해봐. 근데요. 3.7 뭐야? 3.5 곱하기 7.5 곱하기 2.5. 아니 3.5 곱하기 7 곱하기 2.5 이거 곱해봐. 어떻게 곱하면 되니? 어떻게 뭐지? 거의. 아, 저 알아요. 일일이 다 곱할 거야. 물론 일일이 다 곱해도 돼. 잠깐만요. 높이가 2.5죠. 선생님이 요 앞에 적어놨잖아. 선생님 지금 칠판에 적어놨어요. 여기 앞에. 자 이거를 네, 저 구했어요. 61.25. 61점이요. 자 나 53.7. 얘들아 이거 한번 분리해보자. 3.5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0.7인가 맞니? 아, 나 잘못 구했다. 예? 2.5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0.5인가 맞니? 왜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아. 됐어? 그러면 0.7은 7 곱하기 0.1인가 맞지? 네. 0.5는 5 곱하기 0.1인가 맞지? 혹시 5 세 번 곱한 게 얼마인지 아는 사람? 125. 125. 제곱했어요. 자, 7을 두 번 곱하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네? 7, 49, 7, 7, 49. 그리고 0.1, 0.1 곱하면 0.01인가 맞니? 네. 그래서 125 곱하기 49만 한번 해보자. 5, 9, 45. 9, 2, 18. 225. 완전 9, 크네. 1은 9. 5, 4, 20. 2, 4, 8. 10. 5. 그래서 6, 1, 2, 5. 거기다가 소수점 앞으로 두 칸 가야 되니까 61.25. 아까 61점 얼마라고 하지 않았어? 저요. 그쵸? 맞췄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교실 크기는 61.25인데 단위는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제곱 세제곱. 세제곱미터라고 붙여야 되겠지. 완전 크네. 되겠어? 자, 공간의 크기, 부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부피. 근데 이 정도면 완전 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몸의 부피는 얼마나 되죠?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 자, 볼게. 보자. 근데 얘들아, 부피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지금 뭐 했느냐면 이 직류면체나 그런 것만 부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너희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긴 배웠어. 들이라는 말 배웠니? 들이. 들이. 네. 들이라는 말 배웠지. 네. 그래서 공간이 우리가 많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양이 없는 이런 액체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직류면체에다 물론 담아서 계산해도 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그릇의 크기 같은 게 꼭 직사각형으로 직류면체로 일정하지는 않겠죠. 뭐 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됐죠? 자, 여하튼 그러면 7번에서 우리가 작은 단위인 1세제곱 센티미터도 배우고 큰 단위인 1세제곱미터도 배웠는데 그럼 1세제곱 센티미터가 과연 몇 개가 있어야지 1세제곱미터가 될까요? 자, 요런 게 몇 개 있어야지 1세제곱미터를 다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100개요. 100개? 네. 100개? 10개. 아, 10개야. 자, 생각해봐. 자, 얘들아,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류면체 크기지. 그러면 1m, 여기도 1m, 높이도 1m가 되잖아. 그런데 가로로 그러면 1m는 몇 센티미터하고 똑같더라? 100cm. 그러니까 가로만 해도 벌써 조그만 게 100개 들어가지. 그치? 그런데 그런 게 세로로 몇 줄이 있어? 세로로 몇 줄이 있어? 12개, 12개. 아이고. 아니, 왜 12개라고 저기 생각했어, 12개 강민아? 아니, 근데 왜 이거 12개라고 생각했어? 저 기억하기로 100만.
응? 왜 12개라고 생각했어? 여기서? 전체 그거 변에 2개 아니에요? 모서리 길이를 재고 있는 거니? 모서리 길이. 모서리가 몇 개인지 재고 있었어? 모서리. 예. 지금 이 모서리가 몇 개인지 재고 있니? 지금 우리는 뭐를 재야 되지? 우리 그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저기 거지? 이게 한 1제곱 센티미터. 지금 우리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몇 개 있어야지 1 세제곱 미터가 되는지 재고 있죠? 100만 개. 그쵸? 자, 보자.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 자, 지금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나중에 결과만 들어야지. 나중에 선생님 필기해 놓은 것만 필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네. 자,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자, 가로로 지금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기 1m인데 여기 조그만 게 몇 개 들어간다고? 100개. 100개. 왜 1m가 몇 센티미터니까? 100cm니까. 그런데 세로도 몇 센티미터니? 100. 세로도 100cm니까 요런 100개가 몇 줄이 있는 거더라? 100개. 100개가 100줄. 그럼 강민아, 1층에는 이런 게 몇 개 들어갈까? 200개. 자, 100개가 있어.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여기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100줄이 있어. 100줄. 100개가 100줄. 100개가 한 줄이면 100개고 두 줄이면 200개고 세 줄이면 300개고 네 줄이면 400개인데 이런 게 100줄 있다고. 100줄. 그러면 100하고 100하고 곱해야지. 그렇지? 100하고 100하고 곱하면 1층에 몇 개 있죠? 10,000개가 있어요. 100cm랑 1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런 게 10,000개가 있어. 그러면 세 개는 100만 개 아니에요? 그럼 100만 개. 자, 그런데 높이가 몇 층이지? 높이가 똑같이 1m니까 센티미터로 치면은 100cm지. 그러면 이런 게 몇 층을 쌓는 거죠? 100층을 쌓는 거지. 그러면 100만 개가 100층이 있어. 100만 개가 100층이니까 만 개가 100개 있으면 뭐고? 100만. 그렇지, 100만. 그래서 100만 개가 돼요. 되겠어? 이런 게 몇 개 들어가야 된다고? 100만 개가 있어야지 1세제곱미터가 돼. 와. 1세제곱미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지금 가로로도 놓고 세로로도 놓고 높이로도 다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되겠니? 개수.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랬다. 이거를 단순하게 그치 100하고 더해서 200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지금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그림 그렸습니까? 네. 얘는 가로도 1m고 세로도 1m고 높이도 1m인 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로로 1m는 몇 센티미터지? 100cm지. 그래서 가로로 100개가 있지. 근데 세로로 1m도 100cm죠. 그래서 1층까지 하면은 10,000개가 있었지. 그런데 높이도 1m니까 1m는 100cm니까 100cm로 바꾸면 10,000개가 100층. 그치? 10,000개가 100층이니까 결국에 뭐가 된다고? 100만이 돼. 그래서 잘 봐. 자, 요게 곱할 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1인 거고 공이 6개 붙는 거 맞니? 네. 그런데 센티미터가 몇 번 있어? 센티미터가 3번 곱해졌지. 우리 센티미터가 3번 곱해지면 뭐라고? 세제곱. 그렇지.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랑 똑같다. 자, 다시 복습할게요. 1제곱미터는 몇 제곱 센티미터랑 같았지? 100. 자, 다시 보세요. 100제곱 센티미터. 자, 봐봐. 길이 단위가 있고 넓이 단위가 있고 부피 단위가 있다 그랬어. 자, 길이 단위에서 1m는 몇 센티미터랑 똑같니? 자, 집중해라. 1m는 몇 센티미터? 100cm. 100cm. 그런데 넓이는 단위가 1제곱미터지. 넓이는 제곱을 쓰지. 그럼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가 될까요? 100제곱센티미터. 자, 100제곱센티미터니까 똑같이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자, 넓이니까 요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가로가 1m고 세로가 1m인 거 맞니? 네. 그러면 가로 1m 안에는 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간다고? 100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게 몇 줄이 있는 거지?
100줄이 있는 거 맞니? 100개가 100줄이니까 만. 만.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제곱미터라는 것은 1미터를 얘들아 이 제곱의 뜻이 무슨 뜻이라? 두 번 곱한다. 그러니까 1미터를 두 번 곱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1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cm지. 그치? 그러면 100cm를 두 번 곱해주면은 뭐가 된다고? 자, 숫자는 많이 되고 센티미터가 몇 번 있어? 두 번 있지. 두 번 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럼 부피는 단위가 뭐였어? 부피는 단위가 1세제곱미터인데 1세제곱미터라는 것은 뜻이 1미터를 몇 번 곱하는 거다? 세 번 곱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1미터가 100cm니까 100cm를 세 번 곱하는 거거든. 그쵸? 이렇게.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10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왜? 센티미터를 세 번 곱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길이 단위는 이거고, 넓이 단위는 이거고, 부피 단위는 이거니까 따로따로 다 외워. 어떤 원리인지를 모르고 따로따로 다 외우면 결국에 까먹겠지. 야, 그럼 두 개씩 더 붙이면 돼.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한데 원리는 선생님 뭐만 외우면 될까요? 여기서. 그냥 선생님은 뭐만 알고 있느냐? 길이 단위가 이거라는 것만 알고 있어. 자, 수학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 하나만 알면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응용을 펼칠 수가 있거든. 다. 선생님이 1m가 100cm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거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솔직히. 그치? 얘를 외우고 있으면 1제곱미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고 1세제곱미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어. 왜? 제곱미터는 몇 번 곱하는 거니까? 두 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100 곱하기 100을 하면 만이 되고 세제곱은 뭐 하는 거라고? 세 번 곱하는 거니까 100을 세 번 곱하면 100만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알면 뭐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면 봐. 우리가 지금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거 했죠? 그런데 길이 단위 중에 1km도 있지. 1km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확장시켜보자. 자, 1km는 몇 미터지? 1000m.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몇 제곱미터인지로 바꾸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될까? 아니. 자, 1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1km를 몇 번 곱한 것이다? 두 번 곱한 것이다. 그러면 1000m를 두 번 곱하면 되지. 1000m를 두 번 곱하면 공이 몇 개 붙을까? 6개. 100만. 요렇게. 됐니?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1세제곱킬로미터를 몇 세제곱미터인지로 바꾸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물론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확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1 다음에 공이 몇 개 붙을까요? 9개. 그렇지. 9개. 되겠니? 시윤이는 이거 꿰뚫었구나. 어떻게 하는지. 되겠니? 1000을 몇 번 곱하면 돼? 세 번 곱하면 되지. 그래서 1 다음에 공이 9개가 붙고 세제곱미터가 되겠지. 네. 되겠어?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단순하게 선생님 공이 2개씩 늘어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킬로미터는 공이 3개씩 늘어나요. 이렇게 또 외워야 되지. 네.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아니야. 그거는 수학이 아니야. 알겠지? 그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원리만 꿰뚫고 있으면 공이 2개 더 붙는지 3개 더 붙는지 알 수 있어. 근데 뭐는 알고 있어야 돼? 얘가 1m가 100cm고 1km가 1000m라는 사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이걸 이용해서 넓이랑 부피 단위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 근데 진짜 하고 싶어. 어허. 아까 민규 갈 때는 또 가만히 있더니 왜? 배가 아프다. 똥을 싸고 온다.